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 22일 화요일,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 전주는 아직 해가 비추고 있어요.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은 어떨는지요? 앵무새 존과 함께 합니다. 지금 하늘 꽃이 흔들리고 있죠? 여기 뒤에도 꽃집에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치채셨죠? 고추꽃이 아니라 웃지 마, 존. 부추꽃이랍니다. 꽃집에서 볼 수 없어요. 귀해요. 부추꽃. 참 오늘은 시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중국과 관련해서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방류를 내일이나 모레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은 그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알래스카로 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경유해서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균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울대 맞죠?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6개월 걸린대요. 그리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안 된답니다.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그런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자체가 먼저 문제죠. 유전자 변형도 문제지만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은 신중해요. 원전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쉬쉬하면서 괜찮다. 검사 잘 했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러 번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짜짜차. 여러 번 검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 그런데 바로 인접국인 한국은 냉철하고 신중한데 웃긴 거는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들어갑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한국이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데 가장 길길이 날뛰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전쟁 일으킨 러시아하고 중국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특히 중국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금 전쟁 얘기는 제쳐두고요.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치면, 존 이쪽으로 와. 존 이쪽으로 와. 방송 중이야. 녹화 방송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어부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요, 얼치기예요. 얼치기. 어부는 맞는데 군대의 호의를 꽃을 왜 물어뜯어? 군대 호의를 받는다거나 군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부이면서 준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건 정치적일 수가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개념이 없어요. 자기 그 해군들을 믿고 날뛰는지 몰라도 결국은 정부의 문제죠. 해군들을 믿고 날뛰는지 몰라도 서해 싹쓸이 그리고 필리핀 쪽 남중국해라고 하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쪽에 남중국해 그쪽에도 싹쓸이 그 어부들 민병대 해상 민병대라고 하자고 해상 민병대들이 물고기를 싹쓸이 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멀리 어떻게 페루 앞바다 칠레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민병대들이 수백 척이 진을 치고 이게 어부인지 군대인지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저 멀리 칠레 페루도 그렇고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해상 초계함이라고 그러나요? 초계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이런 쪽에 지금 한국 방산 무기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민병대 그리고 그 호위하는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그 돈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들이건 호위함, 초계함을 들이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너무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먹고 살 게 그렇게 힘듭니까? 중국 베이징 일반 직장인 월급이 3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회 문제예요. 지금 실업률이 20% 내지 많게는 40%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고요. 잘못하면 이 문제가 오래되면 공산 정권은 무너집니다. 중국이 위기예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큰 위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어부 해상 민병대가 한국 서해안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칠레 페루 앞바다에 수백 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페루, 칠레 같은 나라는 그 어업 소득이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나라 그 어부들이라든가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존은 제 어깨 위로. 다시. 자,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가, 존. 자, 그래서 제가 끝맺음 말을 하는데요. 세상은요, 동네건 어느 상권이건 어떤 사업을 하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만 다 먹고 독차지하면 남은 굶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해상 민병대가 물고기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기는 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떻게 보면 얘가 짹짹거려서 다시 한번 왜 가당치도 않고 한편으로는 코미디처럼 웃음냐 하면 길길이 날뛰면 안 되는데 원전수 오염수 길길이 날뛸 필요가 없는데 날뛴다 이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중국이 먹거리 장난질을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요즘은 좀 잠잠해요. 그런데
먹거리 장난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하면은 위생 불량, 특히 먹는 것. 그 코로나 우한 그 얘기는 넘어갑시다. 위생 불량인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나라인데 어이구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한마디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투예요. 이거 코미디입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비 조심하시고 비옷이라든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녕히